바다의 지정학 제2화 물의 행성 최초의 바다를 상상하라. 지구를 한번 위성에서 내려다본다고 상상해본다. 새벽에 태양빛이 어둠을 밀어내며 동쪽에서 떠오를 때 한 줄기 푸른 곡선이 가장 먼저 빛난다. 대양의 푸른색이 대륙의 칙칙한 갈색을 덮고 하얀 구름띠가 바다 위를 부드럽게 감싸며 유영한다. 인류가 물의 행성이라 부르는 이유는 자명하다. 지구 표면의 70% 이상, 그 대부분이 끝없이 펼쳐진 바다로 이루어져 있다. 인간이 아는 모든 생명은 바다에서 시작됐다. 더 정확히 말하면 생명 자체가 곧 바다였다. 그러나 바다가 단순한 기원만은 아니다. 물의 행성, 그 거대한 바다는 모든 문명의 무의식과 신화, 두려움과 욕망, 경이와 탐험의 대상으로 자리 잡았다. 구약 성서의 혼돈의 바다, 그리스 신화의 포세이돈, 동양의 용왕, 북유럽 신화의 미드가르드 뱀, 그리고 한반도의 바다 용신에 이르기까지 바다는 언제나 인간이 두려워하고 숭배한 존재였다.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도, 메소포타미아의 사제도, 인도의 성자도 바다를 두려워했다. 하지만 동시에 바다는 인간에게 무한한 호기심과 모험, 그리고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의지를 불러일으켰다. 인류의 첫 이동 역시 바다와 함께였다. 수만 년 전 인간은 아프리카에서 바다를 따라 중동과 유럽, 인도, 동남아, 그리고 호주까지 퍼져나갔다. 수천 년 전 아시아의 항해자들은 작은 뗏목과 돛담배에 몸을 실어 태평양을 건넜다. 오세아니아의 무인도, 남아메리카의 해안, 그리고 북극의 얼음 위를 넘어서 바다를 건너야만 생존이 가능했다. 바다는 인간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자 기회의 창이었다. 최초의 뗏목 인류 대이동의 시발점. 상상해본다. 거대한 열대강의 끝자락, 초록과 진흙이 뒤섞인 바닷가에 군데군데 불빛이 깜빡인다. 어느 날 한 무리가 강물 위에 떠있는 큰 나무 조각을 바라본다. 둥근 나무 줄기와 엉성한 가지를 엮어 만든 그것이 인류 최초의 뗏목이다. 저것은 단순한 탈 것이 아니다. 바로 인류가 두려움을 이기고 자신의 세계를 확장하려는 첫 의지의 산물이다. 기록도 전설도 남지 않은 구석기 인류는 강가에서 살았다. 그리고 강이 바다와 만나는 곳, 염분이 스미는 하구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 굶주림, 가뭄, 천적의 위협, 때로는 호기심이 모든 것이 사람들을 움직였다. 무거운 나무 토막 위에 몇몇이 올라타자 처음에는 쉴 새 없이 균형을 잃고 물에 빠졌을 것이다. 하지만 이내 두려움보다 생존에 대한 본능이 앞섰다. 바다의 경계는 더 이상 신화와 두려움만의 영역이 아니었다. 첫 번째 뗏목은 인간이 생존의 한계를 넘어서기 시작한 대이동의 시발점이었다. 진화생물학자들은 약 5만 년에서 7만 년 전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시작해 중동, 인도, 동남아로 퍼져나갔다고 본다. 그러나 이 확산의 가장 극적인 장면은 인도네시아 제도와 오세아니아에 있다. 오늘날의 수마트라와 자바, 보르네오와 필리핀, 그리고 그 너머의 뉴기니와 호주 멀리 폴리네시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섬들은 당시 해수면 변화로 육지와 바다가 뒤섞인 미로였다. 어느 순간 한 무리가 바다를 향해 뗏목을 띄웠다. 수평선 너머에는 보이지 않는 땅 혹은 아무것도 없는 공허만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두려움과 호기심, 절망과 기대 사이에서 노를 저었다. 바닷길 위의 문명 해상 네트워크의 탄생. 최초의 바닷길은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서 시작됐다. 나일강, 유프라테스강, 인더스강, 황허강 등 모든 고대 문명은 바다와 맞닿은 강의 하구에서 성장했다. 이들은 육로로 닿기 힘든 먼 곳의 문명과 바닷길을 통해 연결되었다. 선박은 처음에는 통나무를 엮은 뗏목, 이후에는 독과 키를 단 목선으로 발전했다. 이 배들이 곧 바다 위의 실크로드를 만들어냈다. 이 길을 따라 인간과 물자, 기술과 사상, 언어와 신앙이 자유롭게 오갔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페니키아인이다.
지금의 레바논 해안에 살던 이들은 작은 도시국가에 불과했지만 세계 최초로 체계적인 해상 무역망을 구축했다. 그들은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에서부터 지중해, 전역, 심지어 대서양 연안까지 진출했다. 이들의 배는 당시로선 혁신적인 구조였으며 그들이 개발한 항해술과 별자리 지도는 이후 수백 년간 해상 네트워크의 표준이 되었다. 페니키아 상인들은 도자기와 자생염료, 유리 제품을 싣고 각국을 오가며 자신들의 문자와 문명을 퍼뜨렸다. 그들이 만든 알파벳은 결국 그리스와 로마, 전 유럽에 전파되어 오늘날 서양 문명의 문자적 기초가 되었다. 바닷길 위의 문명은 물류와 교역, 기술과 과학, 그리고 정치와 외교까지 모두 바꿔놓았다. 고대 그리스는 에게해와 지중해의 바닷길을 장악함으로써 폴리스 간의 네트워크를 만들었고, 로마는 마레 노스트루무리의 바다라는 이름 아래 지중해 전체를 군사적 경제적으로 통합했다. 인도양에서는 인더스와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그리고 후대의 아랍 해상 왕국들이 향신료와 보석, 직물, 사상과 종교를 실어 나르며 해상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한편 중국의 진나라와 한나라 역시 황해와 동중국해를 통해 한반도, 일본, 동남아와 연결되었다. 이 네트워크는 단순히 상품만을 실어 나르지 않았다. 기술의 전파, 새로운 종교의 확산, 심지어 역병과 분쟁까지 바닷길을 타고 이동했다. 불교는 인도에서 배를 타고 중국과 한반도, 일본으로 전해졌고, 이슬람은 아라비아 해와 인도양을 타고 동남아시아로 퍼졌다. 흑사병 역시 실크로드와 해상 교역로를 통해 유럽 전역에 퍼지며 인구 구조와 사회 체제까지 뒤흔들었다. 바닷길 위의 문명은 경쟁과 갈등의 무대이기도 했다. 해상 네트워크를 장악한 도시는 번영했고, 바다를 잃은 도시는 쇠락했다. 해적과 상인의 경계는 모호했다. 때로는 교역로의 안전을 위해 무장 상선이 등장했고, 도시국가들은 해군을 동원해 바다의 질서를 세우려 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외교 규범과 동맹, 전쟁의 양식이 등장했다. 바다에서 시작된 교류와 전쟁, 바닷길을 통해 도시와 도시, 부족과 부족, 문명과 문명이 만났다. 처음에는 조개 껍데기나 생선, 소금, 조개구슬, 그리고 곡물이나 직물, 도기 따위가 오갔다. 교역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상상할 수 없는 풍요와 기술, 새로운 사상과 신화를 불러왔다. 고대 이집트는 지중해를 건너 미노스 크레타와 교류했고, 메소포타미아는 페르시아만을 통해 인더스 문명과 만났다. 인도와 동남아, 중국은 남중국해와 인도양을 타고 향신료와 도자기, 직물과 청동기를 주고받았다. 이 모든 물류와 문화의 흐름 한가운데 바다가 있었다. 그러나 교류가 활발해질수록 그만큼 바다 위의 경쟁과 갈등도 거세졌다. 값비싼 물자와 새로운 기술, 권력의 상징이 되는 물건을 지키거나 빼앗으려는 욕망이 자라났다. 어느 항구에는 어부와 상인이 모였고, 어느 만에는 해적이 숨어들었다. 도시국가들은 항구와 해상로의 지배권을 두고 전쟁을 벌였다. 고대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살라미스 해전, 로마와 카르타고의 푸니크 전쟁, 에게해와 아드리아해에서 벌어진 폴리스 간의 전투 모두가 바다에서 시작된 경쟁의 산물이었다. 해상 교류의 발달은 동시에 해상 군사력, 즉 해군의 등장을 불러왔다. 바다는 단순히 통과하는 공간이 아니라 지배해야 하는 공간이 되었다. 더 크고 빠른 배, 더 강력한 무장, 더 정교한 항해술을 가진 집단이 바다의 패권을 차지했다. 이 과정에서 해상국가, 항구도시, 그리고 바다의 해적들이 출현했다. 군함이 처음 나타난 순간부터 바다 위의 전쟁은 새로운 차원에 돌입했다. 노와 돛, 배의 속도와 전투력, 전술과 제도, 그리고 동맹과 배신 모든 것이 바다 위에서 실험됐다. 전쟁과 교류는 대립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를 촉진했다. 전쟁의 위협이 크면 클수록 도시는 더 큰 배와 더 많은 군대를 보유하려 애썼고, 그만큼 무역로와 교역 규모가 확대됐다.
때로는 전쟁이 새로운 기술과 항로를 만들었고, 평화가 찾아오면 곧 교류와 융합의 시대가 열렸다. 그리스 마이너스 페르시아 전쟁 이후 아테네가 해상 동맹을 이끌었고, 푸니크 전쟁 후 로마가 지중해를 통합했다. 전쟁과 평화의 리듬은 바다를 따라 전 세계로 확장됐다. 바다에서 시작된 교류와 전쟁은 단지 물리적 충돌에 그치지 않았다. 신화와 종교, 예술과 언어, 과학과 질병, 심지어 역병과 기후까지 바다를 타고 세계 곳곳에 전파됐다. 바다는 곧 만남과 분열, 창조와 파괴, 성장과 몰락의 무대였다. 바다는 인류 문명의 첫 교류이자 첫 전쟁터였다. 바다를 건너 만난 이방인은 친구이자 적이 되었고, 함께 배를 띄운 이는 때로는 동맹, 때로는 경쟁자가 되었다. 그 모든 만남과 충돌의 현장에 바다가 있었다. 오늘날까지도 바다 위에서 오가는 배와 인류의 긴장은 그때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